나는 나의 기억은 느리게 깨어난다. 어제처럼 아니면 수년의 흐름을 지나온 기분이다. 한때 우리는 서로를 불신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그것을 불씨로 키웠다. 점점 말은 뒤엉키고 마음은 멀어졌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표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늘 긴장되어 있었다. 가끔은 나도 스스로를 책망한다. 어째서 그리 단단해졌는지, 왜 마음의 문을 닫았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방어를 선택한다고 배웠다. 그가 집에 들어올 때면 몸이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그의 걸음소리, 냄새, 작은 손짓까지 나는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때로는 내려놓기 어렵게 만든다.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시험이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었지만 말은 종종 겉돌았다. 나의 눈빛은 그의 행동을 읽으려 했고 그는 그것을 불편해했다. 그의 젊음은 나의 경험을 도전했고 나의 규칙은 그에게 구속으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그를 모욕하려 하거나 해를 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 했던 것. 그렇지만 보호는 통제와 구별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다.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였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도 깊어졌다. 그러나 나의 고집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나에게 새로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나는 항상 딸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의 존재는 내가 예상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편견을 가졌고 그는 나에게 무심함으로 응답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이 쌓여갔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했지만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나는 그를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서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작은 행동들의 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매일 한 가지씩 나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그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먼저 미소를 보이는 일을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었지만 우리의 저녁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그가 꽃을 사오기도 했다. 그것은 큰 제스처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나는 이러한 작은 일들이 쌓여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느꼈다. 그래도 모든 날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쉽게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인내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실수에 대해 바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생각하려 한다. 나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의도는 진실하다. 나는 나이든 여성으로서 자주 뒤돌아본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한다. 나는 용서와 이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그 사람과 완전히 친근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가끔 밤이면 나는 창밖을 보며 과거의 그림자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승리다. 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삶의 흔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는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택을 한다. 그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맺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 너머로 비어있던 의자를 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 의자는 내가 오랫동안 차지해온 자리였고 동시에 우리가 갈등을 부딪히며 앉았던 자리이기도 하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나는 그 의자에 앉아 우리의 작은 전쟁들을 떠올렸다. 그는 젊고 활기찼고 나는 나이 들었으며 무언가를 지키려는 본능으로 가득했다. 그 차이는 시간을 두고 고리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 속에 놓였다. 그러나 고립은 영원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며 작은 사건들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해였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 하나, 닫혀있던 방문 하나, 서로 건네지 못한 한마디의 이해가 모여 벽을 세웠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감정은 쌓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은 우리를 정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혐오하거나 해를 주려 한 적이 없다. 다만 딸을 향한 걱정이 나의 잣대를 만들었고 그 잣대가 때로는 과하게 느껴졌을 뿐이다.
그의 손이 부엌 카운터를 스치면 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물러섰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나는 나의 일부를 내려놓기로 했다. 그것은 화려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아침 커피잔을 건네는 것처럼 작은 실천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일 한 가지를 약속했다. 오늘은 먼저 말하지 않기. 오늘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기. 오늘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더 담아주는 것.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누적되자 낡은 상처들은 서서히 말랑해졌다.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변화의 이유를 찾으려 했다. 아마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두려움의 모양이 바뀌었는지 모른다. 젊을 때는 세상을 정해진 틀 안에 넣으려 했지만 지금은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나의 기준을 깨뜨렸고 나는 그 깨짐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는 무겁지 않고 가벼웠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를 시험하듯 지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갔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딸을 지켰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작은 일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저녁, 그는 나의 오래된 취미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을 보였다. 나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는 우리 관계를 기록해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작은 순간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배려, 내가 느낀 불안, 우리가 나눈 침묵.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다. 더 이상 우리는 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각각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종종 밤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거리를 바라본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싸움을 치르고 있다. 누군가는 화목한 가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알겠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은 다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상대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 그의 실수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웃과의 작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그 행사에서 그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고 나는 그 어색함을 이해하려 했다. 우리는 웃음을 찾았고 웃음은 관계의 균열을 임시로 메워주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웃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의 관점을 상상하려 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어느 날 나는 과거의 한 비밀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연약함이었다. 고백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놀라지도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해했고 그 이해는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으로서의 인정이 관계를 바꾸었다. 그래도 모든 날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부딪히기도 했고 오래된 습관이 재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싸움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간다. 나는 더 이상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일상의 작은 친절을 축복한다. 그 친절들은 결국 큰 신뢰를 만든다.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관계는 관객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매일 마주 앉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다. 나는 이제 그 확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작은 승리를 보고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선택들을 반복하며 우리가 결국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어느 늦은 오후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햇빛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다. 그렇게 많은 날들 속에서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향해 걸어온 발자국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더는 그를 경계하는 마음도 나를 괴롭히던 고집도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을 들었다. 예전에 나는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굳어졌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그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점까지 왔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때로 많은 것을 잃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화해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이 평온한 오후처럼 서로가 부담 없이 숨 쉴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다만 내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걸어갈 다음 장을 준비하는 작은 쉼표일 뿐이다.